물류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나베프라에서 MAPF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 김대건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커브 세타스타를 활용한 멀티 로봇의 곡선 및 사회 경로의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목차의 연구 배경 및 문제 정의, 연구 목표, 방법,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모바일 로봇의 PC나 통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다양한 현장 속에서 스마트 공장, 물류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적용되는 로봇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멀티 로봇 관제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멀티 로봇 관제는 대개 HB 로봇으로 위주로 다뤄지고 있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는 AMR로의 대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거시 공장 환경에서는 복잡한 작업으로 인해서 AGV가 아니라 행동의 자연도가 높은 AMR의 필요성이 높은 편이고요. 때문에 기존의 ACS에서 MAPF의 이런 자유도가 높은 AMR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브나 턴 위주의 그런 명령을 기반으로 되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고 좀 더 효율적인 멀티 로봇 경로를 생성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연구에 대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복잡한 공장 환경에서는 기존의 HB의 무브 턴 조합이 아니라 다양한 공유의 곡선의 움직임과 사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실제 로봇이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적재한 물체도 크기가 제각각임에 따라서 로봇이 특정 공유 이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또 적재물이나 다양한 장애물들로 인해서 로봇이 자체 센서만으로 이제 수행 가능한 적합한 모션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MAPF에서 해결하고자 이런 연구 방안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이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상태나 로봇 특성을 활용해서 다음 같은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무브턴, 곡선, 그리고 사행 주행, 그리고 사행 곡선 주행 같은 그 상황에 맞는 좀 더 적합한 모션을 명령으로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직진, 곡선, 전진, 후진, 사행 등 다양한 움직임을 포함해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패스플래너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그 커브 세타스타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세타스타는 노드 샘플링을 기준으로 다음처럼 그 대각선의 경로처럼 대각선, 직진 대각선과 같은 좀 더 유연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알고리즘이고요. 베지에어 커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스타트와 엔드점 그리고 두 가지의 커브 핸들로 다양한 공률의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합친 커브 세타스타라는 알고리즘을 제안드리게 됐고 우측 그래프처럼 스타트와 엔드 두 가지 핸들을 이용해 곡선과 곡선과 같은 경로를 생성하는 커브 세타스타를 제안드렸습니다. 알고리즘의 전체 플로우는 다음처럼 버텍스와 엣지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생성하고 유노드 샘플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유노드 샘플링 과정은 세타스타에서 활용하는 샘플링 기법을 이용을 했고요. 이웃노드를 미리 샘플링을 한 후 그 이웃노드를 저장해서 실제 이제 로봇 플래너인 커브 세타스타에서 자식 노드를 생성할 때 그 이웃노드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식 노드 생성 단계에서는 직선과 커브를 생성하게 되는데 커브는 이제 베지어 커브 말씀드린 것처럼 베지어 커브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고 직진 각선의 경로가 만들어지면 전진, 후진, 사행, 곡선과 같은 주행 타입을 결정해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반환하게 됩니다.
앞서 드린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노드와 링크 기반으로 그래프를 생성한 지도 같은 경우는 다음처럼 그 특정 그 곡선에 대한 그 링크를 미리 정의하고 그 링크들을 따라가는 경로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타스타의 경우는 샘플링법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대각선과 같은 더 유연한 경로가 생성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이웃노드 샘플링 과정은 다음처럼 그 거리 기반으로 기존의 노드가 A1을 기준으로 빗1과 A2만 이웃노드를 본다면 이웃노드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A1의 이웃을 좀 더 확장시킨 A2, A3, B1, B2, C1까지의 그 노드를 이웃노드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이웃노드를 통해서 자신 노드 생성 시 경로 다음 경로로 활용하게 됩니다. 배지어 커브를 활용한 곡선 경로 생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A 스타의 같은 경우는 다음처럼 빨간색 그 경로가 A 스타의 경우인데 직진 턴과 같은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세타 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각선의 경로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대각선의 경로를 생성하게 되는데 중간에 옵스타클이 걸려 바로 대각선이 안 되는 경우 대각선, 직진, 대각선과 같은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저희 커브 세타 스타의 경우는 이런 대각선 경로를 그대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시작 노드와 이웃 노드, 그 두 이웃 노드를 활용한 배지어 커브 핸들을 만들어서 그 같은 링크가 없는 그 그래프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공유를 만들어서 곡선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직진 노드화선 그 경로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직진 곡선 사행과 같은 주행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음처럼 이제 현재 노드에서 다음 노드까지 가는 경우 직진 턴 직진을 하는 경우 사행 후 직진을 하는 경우 사행 곡선으로 가는 경우 턴을 하고 곡선을 하는 경우 타임을 좀 더 확장을 시키고 이 노드들에 대해서 실제 예측되는 그 이동 시간을 고려 코스트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렇게 자식 노드에 대한 코스트를 정의하고 나면은 그 자식 노드 생성을 반복하면서 가장 코스트가 적은 경로를 선택하게 되고 직진, 사행, 곡선과 같은 조합으로 이루어진 옵티멀한 패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컵세타 스타와 A스타의 단일 로봇 경로를 비교하는 실험인데요. 자사의 로봇을 사용하고 격자 형태 맵에서 좌우로 왕복하는 잡을 6개 정도 부여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행을 통해서 좀 더 경로를 효율적으로 돌아다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직진 턴과 직진을 반복하면서 왕복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잡을 이제 완전 완료한 시간은 5분 37초, 8분 15초로 31% 정도의 효율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제 로우패스 플래너의 이제 저희가 만든 커브 세타 스타를 CBS와 적용시켜서 MAPF로 이제 전용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테스트에 앞서서 이제 MAPF에서 많이 다뤄지는 외나무다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뤄봤습니다. 케이스 1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나무다리를 기준으로 좌우로 이제 각각의 로봇들이 꼴을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를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나무다리에서 로봇 한 대가 길을 막고 있고 그 길을 이제 다른 로봇이 그 로봇을 이제 피해서 가는 경로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나무다리에서 외나무다리 내에 꼴이 있는 경우고 이렇게 했을 때 위에 같은 경우는 CBS를 이용해서 한 경우 로브와 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방법에서는 직진과 사행 그리고 곡선을 적절하게 융합해서 외나무다리 문제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멀티 로봇에 대해서 격장 35바이 35맵에서 20대 기준으로 멀티 경로가 생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영상이고요. 20대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평균 1.36초 정도로 멀티 경로 생성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자사 로봇들을 이용해서 테스트 밴드를 꾸려서 테스트를 해보는 내용인데요. 이기종 로봇들이 같은 공간에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DD 로봇 세대와 QD, OD 로봇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영상 같은 경우는 모든 로봇이 DD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무브와 턴반으로 이동한다는 가정하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QD 로봇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국선과 사행을 포함해서 경로를 생성함에 따라서 272초 정도 동안 그 작들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커브를 포함하지 않은 DD 로봇들에 대해서는 336초 동안 수행함으로써 테스트 결과 약 19% 이상의 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행 경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폴리곤을 그려서 구현을 해봤는데요. 그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을 비교해서 보셨을 때 비슷한 경로가 나오지만 로봇 특성을 반영해서 경로를 생성해서 수행을 했었고 경로에 대해서 더 빠른 시간으로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효율은 실제 많게는 24시간까지 가동하는 그 공장 내에서 좀 더 효과적인 가동률과 생산량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샘플링 로드와 레이저 커브를 활용해서 로봇에게 맞는 공률로 곡선을 유연하게 생성함으로써 그래프 기반의 경로 탐색의 단점을 모아냈고요. 그리고 곡선과 사행을 포함하는 경로를 생성한 알고리즘을 제안해서 로봇의 주행 특성을 반영하는 스플래너를 제안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마무리 영상으로 저희가 실제 사이트 영상을 활용하기 공유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자사에서 이제 데모로 진행한 영상이고요. 인프라 카메라로 이제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시스템 그리고 우측의 지게차와 로봇 간에 이제 협업하는 기능 이런 거를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